명지고 1학년 설명회 명지고 지식을 밝히는 명지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페이지에서 과목별 특성 및 교재사항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명지고가 전체적으로 일단 이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전 과목의 내신의 성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특히 수학과 영어 그리고 한국사가 좀 많이 어려워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가 고등과는 전체 8개 고등학교, 9개 고등학교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강사들이 다 붙어서 이제 한 이틀 이상 동안 분석회의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명지고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닐 것 같으시잖아요. 뭐 예일이나 뭐 대성이나 이런 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까탈스럽고 어렵고 특이하고 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는 차차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영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수학과 한국사도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기량 발휘를 엄청 진심으로 하십니다. 진짜로. 문제도 특이한 문제들을 내시고 선생님들마다 좋아하시는 부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프린트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멍 때리고 있다가 어리버리 까다가 다 놓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야무지게 첫 판부터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주게 되는 모든 프린트들은 당연히 시험이랑 직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미리 좀 언지를 하고, 오늘 또 학생들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는 영상도 좀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대체로 중간하고 기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영어과도 마찬가지인데 중간고사는 약간 순한 맛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간 간을 보는 거죠. 올해 인력 인재 풀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자들인가 이렇게 보다가 기말 때 난이도를 좀 많이 높여요.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도 주게 되고 또 문항수도 좀 늘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찌됐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순한 맛, 기말은 약간 마라 맛. 그러니까 섞어서 중간 맛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우리 영어과 같은 경우도 작년의 경우 1학기 기말고사가 1등급 컷하고 2등급 컷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은 예를 들어서 뭐 90점대 초반, 80점대 후반이라 그러면 2등급 컷이 6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이,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것들이 있는데, 요 내용은 저희가 영어 내신 분석 레포트라는 지금 자료를 드렸거든요. 요거를 조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 내용. 먼저 딱 첫 페이지 표지를 여시면 페이지상 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 범위가 1년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교과서가 한 과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기말 모두 한 과씩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학기 때 교과서와 2학기 때 교과서가 달라지죠. 당연히 이렇게 달라지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교과서만 주구장창 나갔다 그러면 그냥 꼴랑 한 과씩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재가 작년 경우 빠바독해라고 하는, 구문독해라고 하는 교재가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주도한다. 시험 범위에 있어서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서 지문이 몇 개가 선택이 돼서 시험 범위에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부교재 추가 프린트 암기 문장이라 그래갖고 프린트를 또 준단 말이에요. 여기가 10개 문장을 줘요. 이게 나중에 영장 문제로 연결이 돼서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10개 정도면은 뭐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 싹가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듣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너무 상차림이, 굳이 우리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막 장아찌도 넣었다가 뭣도 넣었다가 막 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듣기가 해당 연도의 모의고사의 듣기만, 그러니까 2025년도 3월 모고의 듣기만, 기말에는 6월 듣기만, 이렇게 이제 듣기가 딱 들어가게 되고, 근데 듣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모의고사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2026학년도에 3월 모고가 독해와 듣기가 같이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 근데 독해의 경우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8번부터 45번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월에 출제가 된 지문 중에서 10개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10개가 독해 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또 단어가 들어갑니다.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교재는 뭐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교재고 이미 외워왔던 교재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게 1년 동안 시험 범위로 이제 계속 나눠서 4분의 1씩 나눠서 들어가는데요. 첫 중간고사 때 15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데이 1당 30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30단어가 15가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450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단어가 되겠죠? 양이 많죠. 근데 단어를 표제어를 꼴랑꼴랑 외우면은 다 폭망해요. 예문 위주로 외워야 되고 예문 안에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지 이게 비문이 아니고 좀 뭔가 영어 적은 면에서 자연스러운 매끄러운 어떤 용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듣기만 하셔도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듣고 나서 간단하고 명료하면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전체 6가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학교는 없어요. 보통 3개 아니면 많아봤자 4개입니다. 근데 6가지니까 이거를 애가 어떻게 다 챙길 수가 있냐.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 2학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험 범위가 책정이 됩니다. 자, 총 문항은 보통은 36문장, 6문항, 그리고 2학기로 올라가면 문항이 좀 늘어납니다. 38문항, 40문항까지 늘어가게 되는데 아까 제가 순한 맛, 마라 맛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중간고사 때는 전체적으로 무난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기말고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컷이 87에서 88로 예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은 1등급 컷은 예를 드는 거예요. 숭실고등학교는 하나만 틀려야 1등급입니다. 98점. 예일여고 같은 경우도 90점대 초반, 92점, 3점 이 정도는 돼야지 1등급이 되는데 지금 1등급 컷이 87, 88 이 정도 예상한다는 얘기는 난도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고 사실 준비 없이 생애 최초로 고등학교 1학년 된 건데 이 범위를 다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뒤에 보시면 문제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등급 컷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을 조금 넘겨보시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어머님한테 직접 가지고 계시죠? 좀 껐다가 추우면 다시 틀겠습니다. 자, 먼저 4페이지를 보시면은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듣기, 어휘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정도의 이런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까 이제 그 추가 프린트가 빠진 거죠. 근데 그게 부교재 안으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지금 부교재죠. 30.6%. 그리고 두 번째가 모의고사죠. 자, 모의고사는 그 독해 모의고사 얘기하는 겁니다. 10개 지문에서 어찌됐건 범위가 조금 축소가 됐으니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20.3%가 거기서 출제가 되고 듣기, 그리고 어휘, 교과서 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된다는 건지를 다 지금 봐도 나중에 다 까먹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일단 오른쪽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분석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듣기 문항이 객관식으로 내문항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듣기가 중간고사 때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면 음원을 틀어줘요. 근데 문제가 바뀌죠. 근데 이제 명지고가 선호하는 그 문제 유형이 있어요. 듣기가. 객관식에서 보니까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들려주고 지금 들었던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선택지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만드셨겠죠, 학교에서. 그리고 내용 일치, 적절한 응답. 요게 이제 객관식에서 내문항이 출제가 딱 되고요. 저기 뒤로 가면은 주관식 1번에 듣기라고 딱 박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내문항, 주관식에서 듣기를 한 문항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식 1번이 어떻게 나오냐면 듣고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내용 요약을 하는 게 어려워요. 학생들이 요약문 완성을 그렇게 쉬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을 채워서 요약해야 되는 문장. 그러니까 요약문이 어떻게 되냐면 빵꾸가 3개인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있었던 뭐 단어를 이용해서 채워라 이런 식으로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훈련을 안 해본 경우들이 훨씬 많죠. 왜냐면 그런 훈련 과정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당연히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명지고는요, 사실 훈련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에요. 특이한 훈련.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명지고만의 훈련이 좀 필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듣기 지금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듣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듣기가 17문항인데 그 중에 나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듣기 훈련을 매시간 해야 돼요. 매시간. 그래서 학원에서 일단 스크립트 공부를 다 시키고 내용이 뭔지 알아야 더 잘 들리니까, 시험 대비니까. 그리고 나서는 명지고만의 그 뽕이 들어간 문제 유형을 매 시간마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TF 훈련.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 훈련 계속 시키고 적절한 응답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강사가 죽어나는 거죠. 이 예상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가 5번부터 14번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예문을 위주로 보통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것도 어때요? 15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 때마다 당연히 시험을 보고 한 번 외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2바퀴 이상 돌려야 돼요. 2바퀴 이상을 돌리고 이런 어떤 실전적인 문제들의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게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15번부터 18번까지 일단 교과서 문제 출제가 되고요. 주관식으로 가면은 주관식 2번에도 교과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교과서 문제 뭐 영영풀이도 들어가고 빈칸 추론도 들어가고 계획서 내용 일치도 들어가서 다른 학교들이 좀 안 내는 유형들을 많이 이렇게 유형별로 좀 도전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모의고사와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는데 주관식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영작 문제 같은 거 또 요약문 완성하는 문제들이 변별이 상당히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주관식 7, 8번 보시면 아까 그 빠바 부교재 프린트 줬잖아요. 10문장 영작하는 거. 그게 이제 4.5점씩이에요. 하나당. 그러니까 2개 합치면 몇 점입니까? 9점이나 되는. 그러니까 10문장을 완전히 잘근잘근 씹어 잡숴야 돼. 그쵸?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들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를 보시는 게 더 편하실 테니까. 그래서 39페이지, 38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39페이지 가시면 실제 기출문제 보이시죠? 그래서 나는 최근에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을 방문했다. 13단어. 쓰래요, 그냥 이렇게. 밑에도 주관식 7번 10단어 쓰라 이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쓰라는 거니까 그냥 통함계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걸 틀릴까요?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나? 솔직히 10개를 줬잖아. 이걸 틀리면 좀 직무유기 느낌. 그쵸? 이건 해야 돼요. 9점인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왼쪽 페이지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1번 위에 이제 실제 기출문제 사진으로 돼 있잖아요. 다음 글을 읽고 필자의 의견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요. 자, 그래서 human beings have evolved로 시작하고 있는 그 지문의 내용은 그냥 모의고사 복붙 지문 똑같아요. 그게 바뀌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시험 대비 과정에서 했었으니까. 근데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의견적으로 일치하는 것, 의견으로 적절한 것, 필자의 의견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잖아요. 2개인지 3개인지가 알 수가 없는데 있는 대로 고르래요. 선택지를 보니까 1번은 A, B, D예요. 그러니까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생각해 봅시다. 애들은 영어 시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과목들을 보고 이게 태어나서 고등학교 처음 왔고 이게 다 대입이랑 직결됐다라는 부담이 있는 상태인데 시험장에서 이 선택지들의 보기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긴 편입니다. 일반적인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인데 거기서 2개인지 3개인지를 지명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역시 이런 시험도 세상에는 없는 시험입니다. 명지고에만 있는 지구상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32번 본문 1에서 본문 3까지 위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걸 다 실찬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자르고 문제만 집어넣은 건데 그것을 읽고 바르게 이해한 것을 2개 고르시오. 환장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에 제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앞에 있는 본문 1, 본문 2, 본문 3은 다 시험 범위에 있었던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 1은 시험 범위에 있었다 그러면 본문 2하고 3은 없었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 그러니까 굉장히 또 길어요. 그 지문이.
그리고 본문일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예를 들어 부교재 지문일 수도 있고 모의고사 지문일 수도 있는데 그거랑 뭔가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완전히 외부 지문을 끌어다가 그걸 같이 이렇게 나란히 병렬을 해놓고 이 모든 내용에서 이 글을 읽고 바르게 이해한 것을 2개 고르래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한 것은 이라는 얘기는 내용이 일치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다 뭔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명지고 영어 선생님은 정말 영어에 진심이시다. 진짜 이거 그냥 대충 낼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냥 되게 성의 없게 내는 학교도 많아요, 생각보다. 와, 너무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누워서 냈네. 노력을 안 하네. 근데 그렇게 내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내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리스펙. 하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보셨죠? 그래서 이런 특이성이 좀 있는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시 앞으로 잠깐 오셔서 9페이지를 살짝 보시면 9페이지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전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일단 듣기는 다 맞고 시작해요. 듣기 아까 네 문항 보셨죠? 3개는 객관식이고 주관식이 한 문항이 있는데 저희가 원데이 투데이 명지고를 담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지고는 사실은 지난 한 5년 전과 4년, 3년 이렇게 추이를 좀 많이 바꿔온 시험이긴 합니다. 전년도하고 완전 동일한 시험들이 아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는 계속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누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턴 자체가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듣기는 충분히 다 맞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객관식에서는 우리가 부교재 그리고 교과서 모의고사에서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요때 이제 어려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외부 지문하고 결합을 한 문제들 그리고 요약문을 완성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데 이런 문제들을 훈련하는 방식들은 일단은 왼쪽에 있는 어떤 유형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지문은 학생들이 여기 계시지만요. 이렇게 한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문은 무조건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수업 시간에 물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진도를 쭉 빼고 그러니까 듣기하고 단어는 무조건 계속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건데 듣기는 아직 시험 범위가 나와 있질 않잖아요. 왜냐면 3월목어를 보질 않았으니까 3월목을 본 직후부터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대비를 하는 거지 묵어뒀던 자료가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단어는 어때요? 15가를 시작 첫날부터 주구장창 외워야 돼서 2회독 이상. 그리고 교과서는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부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진도를 빼면서 모의고사가 붙고 하면서 지문을 수업 시간에는 1.5회독 이상 정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과제를 내주고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미니 테스트를 보게 되고 약간 이런 과정으로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이 스텝을 밟게 되면은 3, 4회독 정도를 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잘 붙어 있어야 되죠.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왜 하는지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주관식으로 넘어갈 건데요. 주관식이 일단은 듣기부터 교과서 부교재에 걸쳐서 이렇게 주관식이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어법이 문제예요. 틀린 걸 2개 고르시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게 2개 고르시오가 2번과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과 5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건 영작이 있어요. 조건 영작. 그러니까 주어진 단어를 주고 이 단어를 가지고 영작을 하라는 건데 필요시 어형 변화 조건이 그렇게 걸립니다. 변형 없음 그대로 써라라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필요시 어형 변화 이게 들어가면 좀 많이 어렵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있고 또 추가 프린트 10개에서 아까 보신 그 영작 문제들 보셨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능률복화는 이제 영영풀이 뜻에 적합한 단어 고르기, 예문 빈칸 표제어 고르기 이렇게 있는데 예문이 능률복화에 있는 예문을 100%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예문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옥스포드 사전의 예문이라든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 사전집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15가에 해당이 되는 그 단어가 지금 450개인데 그 예문의 능률복화의 예문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문 안에서 고르는 작업 해야 되는데
그 예문만 무지성 암기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스퍼드 사전이라든가 이런 사전에 있는 유의미한 예문들을 저희가 또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하고 같이 이렇게 또 같이 훈련을 시키는 과정까지가 필요합니다. 자, 뭐 요 정도. 벌써 고구마 한 10개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그러나 해볼 만하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명지고의 지금 전체 내신 1.0 1.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흠결 없이 모두가 다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2명이 지금 저희 재원생 중에 있고 그 친구들은 지금 영어도 당연히 탑 상위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학생들이 오셔서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분석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 오늘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내내 동안 옆에 끼고 있어야 돼. 굳이 2주 안 다니는 애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어.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아이가 볼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지금 PPT 첫 장 끝났고요. 좀 속도를 내서 두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고 영어 내신을 지금 설명 다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있는데 명지고가 사립고잖아요. 학년별 영어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근데 통째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출제 경향이 있어요. 실명을 다 알고 있고 어느 학년에 배치가 되고 이 퍼즐 게임을 저희는 하죠. 명지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유형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율활동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생기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종 써야 되니까. 내신도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 진심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명지고등학교의 자율활동, 또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명지고는 학교에 있는 자체의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자율활동이. 학급적인 어떤 자율성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림 재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진심으로 잘 활용을 하고 프로그램을 잘 꾸리면 너무 좋지만 안 그러면 이건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짜서 선생님한테 제안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태도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학교만 믿고 알아서 해주겠지? 이랬다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명지고등학교는 보통 이제 학급별로 당연히 자율활동 프로그램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그래서 어느 학급은 독서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프로그램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학급별 관심 분야에 대한 독서를 하고 같이 탐구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어요. 혹은 토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은 반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만은 토론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최신 뉴스에 대한 주제를 정해서 같이 뭔가를 주장하고 토론하고 경청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활동에 들어가는 반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른 반은 또 이름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모든 반들은 다 1인 1역 이런 것들의 지정이 있어요. 중학교 때도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을까요 혹시? 반에서? 그렇죠. 뭐 그런 무슨 부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인 1역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기르게 되는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 페이지에서 할 말이 더 많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인데요. 지금은 2025년의 첫 해 고교학점제가 지났고 2026학년도잖아요. 고교학점제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예요. 융합적으로. 고일과정은 이과 문과가 나눠져 있지도 않고 교과목의 선택 과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교과목들을 아이들이 수업도 듣고 시험도 보고 활동도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그래서 융합적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융합탐구 활성화, 그래서 교과목이랑 연루를 해서 교과목에 관련된 탐구 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들. 그래서 추천 동아리는 웬만하면 융복합 동아리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독서 토론 동아리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배움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연계를 해서 체험으로 진로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인데, 동아리 활동도, 그러니까 동아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융복합, 융합, 사고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시딩을 해야 되는데, 유명 동아리들이 학교마다 원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도드라진 동아리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 그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충암고 그러면은 수리수리 마수리, 숭실고 그럼 실리, 예일여고 그러면 조명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고구마 드시기 위해서 죄송한데 뒤에 사이다 드릴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학교별로 이게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이어지고 그런 느낌보다는 아이의 능동적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길을 막고 하지마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아니지만은 뭔가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융복합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활동인데요. 이것은 되게 좋아요. 진로활동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명지고가 전통 있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지고에 꼭 진로 독서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1학기 때는 책을 여러 개를 읽고, 그러니까 자율활동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고요.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책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가 명지고거든요. 그러니까 명지고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가 제일 발달이 잘 돼 있고 독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굉장히 기획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대학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6시간 진로 독서 캠프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박 2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지금 25 됐는데 걔도 명지를 나왔거든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 가서 이제 무박 2일로 밤새도록 토론하는 거예요. 자, 그럼 1학기 때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뭔가 쟁점을 갖다가 거기서 끄집어내고 주제를 정하고 그걸 밤새도록 토론을 하는 그런 어떤 캠프인 거죠. 진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 함께 정하는 최근 사회의 주제, 독서는 1학기 26시간 독서 활동으로 뭔가 질적인 면에서 퀄리티를 확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진로 독서 캠프 독서의 토론으로 연결하고 입학사정관은 이 과정의 깊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서울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상위권, 뭐 중위권 다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지고의 특화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기별로, 학년별로 교과 세특이 들어가잖아요. 과목별로. 그 과세특은 이제 국어는 국어 선생님, 영어는 영어 선생님 이렇게 쓸 텐데, 일단 명지고의 교과 세특은 수업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수업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보다 조금 나 자신을 나대는 나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뭔가 구체적으로 그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쭈뼛쭈뼛하지만 자꾸 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러운 학교가 있고요. 좀 어색한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중간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안 쪽팔려야 되거든요. 왜 저래? 왜 나대? 이런 분위기면 안 되는데, 남녀공학이고 또 우수한 학생들은 항상 포진되어 있는 학교가 명지고고, 또 외부 지역에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많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학생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가만히 여러분 학교 가서 보시면요,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 쫓아가고 한두 가지씩 질문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걔가 상위권이야. 걔랑 친해져야 돼. 그게 너가 돼야 돼. 진짜로. 장난 아니고 진짜로. 그리고 수행평가의 심화. 그러니까 독서가 되게 중요한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독서활동과 수행평가를 반드시 엮어야 돼요. 이거를 명지고 선생님들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수행평가를요, 그냥 순수한 수행평가로 받아들여 주시기보다는 왜 독서랑 연루를 안 시켰어? 독서랑 같이 묶어서 가지고 와야 해. 이런 식의 이런 연루가 있고, 그걸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 쓰게 되는 양식 자체에 그 책 쓰는 란이 아예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읽고 써야 되는 거임. 나중에라도 읽어야 돼, 진짜로. 이런 부분 중요하고, 또 영어 원서 읽고 영어로 감상문을 써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융합 프로젝트, 자, 실생활과 연결된 교과 융합 발표, 이런 행사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과세특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고 수행평가할 때 무조건 책을 디폴트로 거기다가 한두 권 이상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영어 원서 읽고 감상문 쓰는 거 이거 제대로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영어 과세특에 이거 되게 잘 들어갑니다. 엄청 중요한 요일 중에 하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세특에 좀 진심인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뭐 수행평가를 책으로 연결시키고 또 반드시 그 어떤 내용 자체에 포함이 되는 디폴트 값인데 지나고 나서 생기부를 저희가 나중에 좀 보게 되면 혹은 우리 아들, 딸이 학교 가서 이렇게 진행하고 오게 되면 엄마 학교에서 내가 지난번에 활동했던 이거를 써달라고 하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겁나 선생님 욕하잖아요, 애들이. 저희 딸만 그랬나요? 그렇게 선생님 욕을 선생 앞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게 안 써주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애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의견은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초에 선생님은 이렇게 써오라고 줬어요. 리로스쿨에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내라. 근데 놓친 거지. 아니면은 뭔가를 덜 썼거나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성실하게 딱딱딱 이렇게 설계에 맞춰서 내면 너무 잘 반영을 해주세요. 과거에는 사실은 조금 여러 학교, 명지고뿐만 아니라 다른 입결이 좋은 학교들도 등급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써주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명지고는 사실 또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세특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써주시고 선생님들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분위기는 지금 세특은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과 세특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쓸 수 있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도 교과목으로 배우지만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단위수도 높아요. 4단위. 국영수랑 단위가 똑같습니다. 비중이 똑같아요. 이 과목들을 배우고 또 나중에는 수능 볼 때도 통사통과를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특히 1학년의 통사통과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2학년의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는지와 연루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세특이기도 하면서도 활동에 리소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통합과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의 통합과학의 세특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는 것입니다. 자, 통합과학의 목차 중에 신소재 개발과 이용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걸 공부하고 관련된 독서 중에 반도체 제국이라는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니까 현대산업에서는 쌀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만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물리적인 원리에 깊은 흥미를 느껴서 탐구를 시작함.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에 뭐가 나왔죠? 주제를 왜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가 나와요. 그리고 탐구 정신에 호기심이 좀 묻어있죠. 이러면서 이론적 배경 및 탐구 방법인데 그러니까 본인만의 탐구 방법이 들어갑니다. 불순물 도핑 농도에 따른 전기 저항의 변화를 탐구 문제로 설정하고 가설 연역법 방식으로 접근함. 이게 자기만의 접근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논리적으로 제시함. 오차 원인을 분석하여 탐구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함. 결과입니다.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에 따른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요. 반도체가 이게 영구적일 수가 없구나. 한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렇다면 아까 반도체 제국이라는 책에서 제시했던 차세대 나노 소재의 연구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반도체의 차세대는 나노 소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주식도 뜨던데 나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 그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입학도 안 했으니까 저렇게 어려운 걸 애들이 쓴다라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써서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의 시간을 빨리 돌려서요. 우리 아이들이 3학년 1학기가 지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학년 1학기가 지나면 원서를 써요. 9월에 이제 원서를 씁니다. 그러면 점수도 다 나와 있고 생기부도 이제 마무리를 싹 하고 6개 원서를 어디를 쓸지를 던지는데 우리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당연히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6장의 원서를 쓰고 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 새끼의 생기부가 이게 검토가 될 때 입사관이 바라보는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알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명지고에서 잘 썼다 안 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럼 입사관은 도대체 뭘 보는데?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당연히 성적이죠. 학업 역량이 뭡니까? 성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몇 등급인데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성숙도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질문의 깊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방금 앞서서 보여드린 좀 이상적 케이스의 세특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의 물리적인 원리에 깊은 흥미를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질문의 깊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탐구의 진정성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실제로 호기심을 느껴서 깊이 있게 호기심으로 그것이 탐구까지 간 진정성이 보이는가? 그거 뭘로 판단할까요? 탐구 방법으로 알 수도 있고 독서가 들어갔을 때 연루성을 보고도 알 수가 충분히 있죠. 자, 그리고는 심화 성장 과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1학년 때는 없지만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 선택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선택 과목이 예전에는 뭐 내신으로 점수 따기가 좀 용이한 과목들을 약간 짜치는 방식으로다가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수 있으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의 선택 과목들을 언제 선택하시냐면 1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선택하라고 시킬 거예요. 6월 달에. 그때 이미 결정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학년이 끝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탐구하고 뭐 하다 보니까 2학년에 선택해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학생의 계열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해놓고 2학년의 선택 과목이랑 연결을 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당연히 계속해서 뭐 잘 되고 뭘 알아냈고 발견했고 뭐 그것들을 훈련함 이런 생기부가 아니라 과정 중에 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뭔가 잘못된 귀결을 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더 궁금해지기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서류를 착 만들어서 그 서류 안에는 내신도 들어있고 교과 세특도 들어있고 진로활동, 독서 캠프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입사관이 면접을 본다는 거죠. 자, 지난 주말에요. 따끈따끈한 뉴스가 올라왔어요. 입시 소식에. 바로 면접의 비중이 각 대학이 50%까지를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서울대부터 서강대, 시립대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30%였는데요. 서울대 50% 보겠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생기부의 내용이 차별성이 좀 안 보이면서 다들 매끈매끈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진위 여부를 가늠한다라는 것이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으로 계속 면접을 봐야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면접에서는 달변가를 뽑겠다는 게 아니죠. 똑똑한 학생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이 생기부가 찐이냐 짝퉁이냐 이걸 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인공은 이 아이니까 이 전체 서사를 너는 잘 꿰뚫고 있는 것이 맞냐 안 읽었는데 읽었다 그러고 안 했는데 탐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 진심인 학생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뽑겠다라고 하는 각 대학은 면접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충분히 싹 가능하다. 왜 못 걸러내냐. 대상은 학생이고 지가 있으면 대답을 하는 거지.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학년 때는 6월에 2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해요. 1학년 때 너무나 전공 뽕을 막 부리려고 그래. 생기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한 강박, 전공에 대한 강박이 생기부에 녹아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고1 때는. 고1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열려있는 유연한 생기부, 융복합적인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1학년 때 그래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2학년에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과목별 연계를 해서 탐구를 심화시키는 게 맞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활동을 멈춰버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학년 1학기가 마지막 생기부잖아요. 그러니까 심화에 심화를 거듭해야지 거기서 갑자기 왜 해볼래 하고 놔버려요. 근데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내신이 안 나온다 이거죠. 생기부고 뭐고 간에 내신이 나오고 최저를 맞춰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러는데, 그러니까 입시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완전히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남들 얘기는 쉽죠. 뭐 시간이 빨리 가네, 훅 가서 벌써 3학년 1학기네, 뭐 분터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이가 둘이 있어서 둘 다 그렇게 겪었더니요. 그리고 매년마다 저희 제자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3학년 1학기 때 원서 쓰면 끝날 것 같죠? 최저가 남아 있습니다.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와, 이 마지막 끝까지 텐션을 지키면서 멘탈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애가 둘이기에 망정이지 셋이었으면 진짜 폭삭 늙을 뻔. 그래서 학부모님도 이제 시작이시지만 안 됐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매 순간 긴장하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나 태도를 아이보다는 그래도 한 박자 두 박자만큼은 좀 여유 있게 끌고 가야 되니까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애가 좌절하고 울 때 괜찮아 새끼야 힘내. 엄마가 조금 더 알아보고 있어. 울지 마. 이러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대학 입학 사정관이 보는 5가지 핵심 요소를 보셨습니다. 자, 여태까지 고구마만 드셨다면 이제 사이다 좀 살짝 한 컵 정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보신 내용들을 보니까 내신은 오케이, 수학은 수학학원, 영어는 영어학원 이렇게 각국 뭐 학원이나 과외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왔던 방식이니까. 근데 생기부를 만든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과목마다 한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탐구 보고서를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스케줄도 굉장히 막 다채롭잖아요.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이주와 어학원에서 SM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스페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들 이제 관리하는 건데 이거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기부 관리고요. 두 번째는 학업적인 공부 습관에 대한 관리인데 이 SMP에서 생기부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건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재원생이라면. 그래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친구가 가입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링크를 다 보내주거든요. 전교생한테. 그러면 아이가 이 뒤에 이제 피터 선생님이라고 하는 빅브라더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네, 피터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고등학교 1학년 김명지입니다. 그래 안녕? 이렇게 시작해서 저 학교에서 자율활동에서 주제를 좀 선정을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주제는 이거예요. 어떤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혹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책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선정한 책이 괜찮은지를 한번 검증받을 수도 있고요. 관건은 이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왜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동기부터 나만의 탐구 방식, 결론, 제언, 그리고 참고 문헌까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세트들을 제대로 잘 만드는 데 있어서 아이가 잘 못해요 처음에. 왜냐면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를 빼먹고 좋은 말 대잔치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첨삭과 조언과 첨언을 해주게 되고요.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자기평가서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내라 그러면 마지막에 첨언까지 해서 첨삭까지 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은 명지고는 저 제출된 내용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무료라는 거예요. 재원생에 한해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주말에도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밤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평가라든가 탐구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유있게 일정을 주면서 해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학교에서는. 과목마다 다 다르고 때문에 아이들은 그때그때 물어볼 대상이 필요한데 GPT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시겠지만 GPT에는 또 약간의 오류도 있고요. 실제로 명지고만의 어떤 생기부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이가 참여하는 거지 어머님이 대체로 해주실 수는 없고요. 가끔 남고에서는 어머님이 이제 뒤에서 야 빨리 해 씨. 뭐 이래가지고 야 이렇게 써 아우 답답해 죽겠네 이제 뭐 이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느껴져요 그게. 얘 지금 엄마가 뒤에 있다 약간 느껴지는데 어찌됐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아까 저희가 명지고 전교권 학생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0이 쉬운 게 아닙니다. 10% 안에 든다라고 해서 전 과목이 다 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아이들이 이걸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자, 이제 내신으로 한번 넘어가서 숫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지 지금 얘기 들으니까 표정이 진짜 썩었네. 일단은 근데 여러분 명지고가 특목고는 아니잖아요. 그쵸? 뭐 대치동에 있는 목동에 있는 학교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넘사라고 생각하면 오류예요. 그것도 오바야. 뭘 넘사야 또 넘사는. 그냥 일반고예요. 서대문고에는 그냥 일반고다. 그래서 해볼만 하다. 그리고 명지고는 엄청난 특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인원수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인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지원율도 높은 편이고. 자, 어찌됐건 학생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얘기를 해본 거고요. 내신을 시험을 봐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를 보게 되는데 단위 수가 다 만만치가 않죠. 4단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학생까지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학생은 다 1등급을 받고 두 과목만 2를 받았어요. 2학기까지 끝나게 되니까 여기 2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되게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 맞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전 교과목의 등급이 1.17 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국영수만 따졌을 때도 1.17이에요. 그러니까 1.17 등급인 학생은 명지고에서 최상위권이겠죠. 그쵸? 두 번째 학생은 국영수가 다 2가 떴어요. 명지고를 갔는데 국영수가 2가 떴다. 중학교 때 그렇게 심화된 공부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완전 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진짜 잘했던 애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탐구에서 1이 몇 개 섞였어요. 아, 스타일 나오네요. 성실해요, 얘는. 탐구라는 거 그렇게 선행을 안 해도 잘 볼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범위가 딱 한정이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시험 패턴이라는 거 그닥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인 국영수가 막 심화돼 있고 열심히 하고 잘했던 애는 아니지만은 시험 기간 안에 저런 탐구 부분은 좀 잘 봤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1.59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영수로 따졌으니 또 등급이 약간 떨어지죠. 왜냐면은 국영수는 다 2등급이었으니까. 이 친구 그런 성향이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학생은 얘보다 등급이 더 낮아요. 1.65 등급이라서 등급이 좀 더 떨어져서 얘가 더 못하는 애 같잖아요. 근데 따지고 봤더니 얘는 국영수에서 그래서 1등급이 하나씩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가 이제 2, 1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국영수만 따졌을 때는 1.67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두 번째 친구보다는 국영수 중에서 어찌됐건 주요 과목 한 과목 정도는 잘 돼 있는 친구고 탐구는 약간 와리가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아무래도 나중에 모의고사 수능 봤을 때는 수능 최저를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는 아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애가 더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고서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만간 내신을 볼 건데요. 그거 하나 갖고서 뭐 대학을 가네 못 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완전 오바예요. 모의고사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1학년 모의고사 갖고 가늠이 안 가요. 1학년은 마지막 10월 모고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3모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등급도 뭐 완전히 중학교 때 과정을 시험 보는 거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더불어서 지금 5등급제는 작년에 처음 진행이 됐기 때문에 5등급제로는 대학에 입결이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아이의 등급이 9등급제로 환산했을 때 그것이 몇 등급인지를 자꾸 환산해야 돼요. 왜? 9등급제는 입시 결과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 내신이면 대학을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자꾸 맞춰야 돼요. 귀찮아도. 그런데 5등급인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2.1등급이다. 2.3등급이다.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도 3, 4등급은 아니니까 잘하는 거 아닌겨?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환산을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9등급 제도일 때 3.24등급을 받은 아이가 있다고 칠게요.
3점 이사는 그러니까 서울시 마지막권에 지원이 가능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명지대나 뭐 한성대나 약간 이 정도 수준, 각종 여대 또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은 이제 인가경 라인이에요.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첫째 자녀 있으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걔 내신하고 환산을 해보시면. 근데 이 3.24라는 9등급 제도의 등급은 우리가 5등급으로 가니까 딱 2예요. 2. 그러니까 애가 2.167이 나왔다는 얘기는 3이 떴다는 소리죠. 3이 떴으니까 2.0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이 떴다 그 얘기는 인서울은 못 갈 수 있겠구나. 귀결 마지막으로는. 이런 느낌처럼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대충 추산한 게 아니고요. 어찌됐건 작년 한 해 동안 5등급 제도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말 1.0등급, 1.33등급 이상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 그래서 처음에 쏘아올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곤처럼 부산시 교육청이 발표를 했어요. 부산시에 있는 각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1.33등급 정도 안에 들어간 애들이 전교에 몇 명 포진되어 있는지.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전국적으로 발표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학군에서는 전체 몇 명인지도 발표를 했고 각 고등학교별 발표를 하진 않았어요. 그건 되게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추산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선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학생들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오게끔 죽을 힘을 다해야겠구나. 별의 별짓을 다 해도 되는구나. 3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의 대입 경쟁력인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3등급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등급은 빨간불이 지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1등급이면 좋겠지만은 1등급과 2등급의 조화로움 속에서 1학년을 마쳐야만 한다. 이게 중요해요. 2학년에 올라가면 올 1등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제고에서 1.0등급 받은 애들 몇 명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올 1등급. 이게 10% 안에 들어가면 1등급이잖아요. 몇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5명.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4%가 아니니까. 4% 안에 든다는 건 빡세지만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해자스럽고 그러면은 10%니까 전교생이 300명이 넘는다니까 3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올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은 명지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체로 5명, 6명 이 정도 선 5명에서 7명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만만한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2학년에 올라가면은 선택 과목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300 몇십 명이 다 한 과목을 듣는 게 아니니까 다 이제 헤쳐 모여잖아요. 그러면 모집단 자체가 적으니 10% 안에 들어간다는 건 더 빡세지니까 1.0등급이 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들도 알아요. 예쁘게 1.0등급은 마지막 3학년 1학기까지 나올 수는 없는 거구나. 이게 5등급 제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1학년 때에는 어찌됐건 3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요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예요. 대학이 이제는 내신만 갖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9등급으로 착착착착착 채를 써던 걸 도기로 갖다가 뭉텅거리면서 텅텅텅 이렇게 쓴 게 되니까 한 덩어리를 보고 여기가 머리인지 꼴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한날 한시에 보는 전국의 수험생들이 한날 한시에 보는 수능이죠. 그럼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내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와 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우리가 중앙대와 경희대 발표의 신설 전형들을 보시면 아실 텐데 최저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형들이 이제 최저를 다 갖고 오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최저를 맞추는 것은 추가 합격의 가장 큰 열쇠고 내신만 주구장창하고 생기부만 겁나 만드는 그런 아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겁나 시골스러운 지방에서 왔냐?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춰서 대학의 선택권을 당연히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신 기껏 다 해놓고 그 좋은 내신으로 웃기는 대학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인서울에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돼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면접의 퍼센테이지가 아까 높아졌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면접의 중요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무슨 면접 할 필요까지는 없고 결국에는 1학년 과정에는 1학년 다운 생기부를 만드시면 되죠. 1학년 다운 생기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과 독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독서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진로 강박이나 학과 강박이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탐구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다 각각의 독립된 존엄한 존재시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시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신이 다 다를 거니까. 그쵸? 최상위권도 있을 거고 아닌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지고등학교를 갔는데 최상위권이 됐어요. 그래서 1.0에서 1.167 정도를 받아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진짜로 이거는 나이스한 시작이 맞죠? 남한테 얘기는 못하겠지만 1.0이다. 우리 딸. 대박. 그러면 경쟁자가 누굽니까? 경쟁자가 명지고 아덜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쟁자는 특목고, 자사고,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는데 그 전주로 가네, 걔네. 하나고 가네. 뭐 어디로 가네, 영재고 가네, 대전 가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3년 뒤에 맞짱 한번 더 뜬다는 소리예요. 걔네들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걔네하고 경쟁을 하게 될 때 내가 명지고 안에서 탑을 찍는 것과는 다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미 다르니까 내신은 잘 받았고. 그러면 그 다른 게 뭐냐면 수능 최저죠. 근데 명지고 학생들한테는 지금 이걸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능 최저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명지고는 제가 걱정을 같이 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수능 최저를 되게 못 맞춰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학부모님의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저렇게 내신이 극상위권으로 좋은 친구가 2합을 맞추면 안 되죠. 3합을 맞춰야죠. 왜냐면 스카이 갈 건데 고대에서 3합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합 6. 국영수에서 2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탐구를 보통 하나 선택을 하게 되죠. 뭐 국영수 3개를 선택해도 되긴 합니다만 굳이? 국영수 중에 영어는 지금 절대평가니까 무조건 디폴트고 우리 아이가 수학에 굉장히 특화됐다 그러면 수학이랑 영어 그리고 탐구 아니면 국어에 특화됐고 수학은 좀 저는 편이다. 그러면은 수능 수학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영어랑 국어 그리고 탐구 이렇게 해서 이제 3합을 맞추게 되는데요. 3합 6이라고 하는 조건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지 않나? 2만 맞으면 되는데 작년에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2025년도 수능이 불수능 그 자체였습니다. 영어 1등급이 7%도 안 났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의 뭐 절대평가인데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도 계속 2등급 내내 동안 3학년 찍다가 수능날 하나 차이로 3등급 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의 난도라든가 아니면은 또 현역들이니까 수능장 태어나서 처음 가는 건데 굉장히 그 분위기 그 자체가 압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3만 6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기부는 어떤가요? 물론 지금 받아서 갈 수도 있지만 생기부를 통해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 생기부가 명지고에서 이렇게 만든 생기부를 하나고 생기부랑 맞짱 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쟁력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기부밖에 못 봐요. 어머님은 어머님 자녀 생기부밖에 못 보기 때문에 과연 이 생기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의 다른 생기부보다 이게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학교에서는 좋은 말을 많이 써주셨지만 그래서 남다른 관리나 컨설팅이 필요하죠. 이런 아이들은. 이 부분에서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여기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의대에 가겠다고 이제 명지고를 지원했어요. 뭐 다른 데 가면은 내신 때문에 불이익이 좀 있을 것 같고 명지고 가갖고 탑 찍고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갈 거야! 죄송한데 서울에 있는 의대 못 갑니다. 서울에 있는 의대를 못 가요. 지방의대면 말이 돼요. 서울에 있는 의대는 생기부가 남달라야 돼요. 그리고 명지고가 서울에 있는 의대를 보낸 적이 있나요? 지방의 의대는 저희 제자들도 잘 갔어요. 2명 이상 갔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간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내신에 대한 이익이 좋다라고 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은 전략적으로 조금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막 얘기를 하는 생명공학 가자. 생명공학 가고 의대는 지방권으로 학생부 교과로 쓰자. 이게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갖춰졌다라고 얘기한다면 경희대, 중앙대, 서강대 정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안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100% 붙어요. 그리고 위로 던지죠, 스카이를. 이 전략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33에서 1.667 정도가 가장 치열한 경쟁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누구랑 경쟁을 하냐면 일반고 아이들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 특목고도 조금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역시나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합을 맞출 수도 있고 2합을 맞출 수도 있고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각 대학에서 3합을 맞춰와 혹은 2합을 맞춰와 라고 얘기하는데 2합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이름을 보면 아 너네부터는 그러니까 2합이구나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2합 5라고 하는 등급은 3합을 맞추던 애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합만 해야지 이렇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3합을 하다가 뭐가 하나 미끄러져서 2합을 맞추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렇게 최저 맞추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기부를 맞추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최상위권들하고는 약간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면 저들은 이제 완전히 생기부로 맞짱을 제대로 떠야 되니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학교에서도 감당이 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여기서 뭐다? 나랑 비슷한 내신을 받았던 우리 학교 선배 형아, 언니, 오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선배가 어느 대학을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을 했어? 요게 기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요게 됐다 그러면 얘는 국민대, 숭실대, 숙명여대 정도를 학생부 종합으로 안정 지원이 가능하고 위로 던지는 거죠. 6장을 쓰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2.0대가 약간 섞여 있고 2.0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그럼 여기 1번, 2번, 3번 중에 본인이 어디라고 가늠을 하세요? 학부모님은 에휴 여긴 되겠지. 그동안 쓴 돈이 얼마인데 진짜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가 제일 많죠. 그럼 이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는 우선순위 1순위는 내신을 3자를 지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3이 1학기 때 한번 떴다 그러면 2학기 때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죠. 중간고사 때 떴다 그러면 기말에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근데 아까 보셨지만은 중간고사가 대체로 순한 맛이라 그랬으니까 중간고사에 우리가 이빠에 올려놔야 돼. 기말은 어차피 약간 어려울 거 생각을 해야 돼. 기말 때 그거보다 더 잘 봐야지 보다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인데 내신이 중요한데 내신도 어려운데 무슨 수능 최저냐?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게 많다는 거예요. 명지가.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오니까 모의고사까지 노력의 어떤 에너지가 안 가요. 멘탈도 안 가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는 건데 그럴수록 수능 최저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자루를 엄마 아빠가 얘한테 딱 쥐어주잖아요? 그럼 얘는 약간 달라져요. 뭐냐면은 논술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이 다채롭고 여러 가지 카드가 하나 딱 더 생기는 거라서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는 부모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되면은 3이 좀 섞여 있었다 할지라도 수도권에 있는 을지대, 삼육대, 수원대 교과로도 쓸 수 있고 인천대, 가천대, 경희대 학종으로 써서 위로 던지라는 겁니다. 여길 가라는 게 아니라 안정은 하나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왔다. 심하게 이제 사춘기를 겪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집집마다. 그래서 3이 많아요. 2하고 3이 주로 섞여 있어요. 1이 거의 없다시피 해.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뭐냐면은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중학교 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애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지금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아직은. 졸업식 했어요?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도 아니네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안 했는데 평일에 방학이니까 또 학교 안 가고 있는 그런 날에 혹은 주말에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는 날에 나는 순공을 몇 시간을 하고 있는가? 순공. 여기서 순공은 학원 숙제는 아닙니다. 학원 숙제는 빼세요. 순공.
주말에 하루 종일 학원 안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럼 내 새끼는 순공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억지로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걔만의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매산비를 사서 하루에 비문학의 지문을 하나씩은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나만의 책이죠. 나만의 방식들. 영어도 독해를 통해서 나만의 영어 단어장이 따로 있다. 나만의 방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뭐 시험 기간이나 뭐 아니나 그런 거랑 관계가 없이 중학교 3학년이면 고1 과정이나 고2 과정에 대한 국영수 공부를 해야죠. 그렇게 한 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어요. 학원을 보내면. 시험을 주구장창 보는데 오답 정리를 하는가? 오답 정리는 대체로 아이들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틀리면 틀린 거고 찍어서 맞은 건 그냥 맞은 거고 맞은 건 맞은 거고 그렇게 의미 없이 무지성으로 시험만 겁나게 봅니다. 그러면 우연찮게 몇 개 더 맞기도 하고 몇 개 더 틀리기도 할 텐데 틀린 걸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더 맞춰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답 정리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나만의 영어 단어장을 만든 적도 없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단원을 공부를 했으면 나만의 노트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남이 노트 필기한 걸 베껴 적거나 형광펜은 칠 수 있지만 내가 노트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공부 역량에 있어서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 열정은 고등학교 와서 있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SMP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하는 법부터 독후감 서평 쓰는 것 그리고 나만의 영어 단어장 정리하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인증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습관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작업이 SMP 학습 역량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쟁 구간에 따라서 사실은 전략이 좀 달라진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렸고요. 자, 일단 면접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테이지가 올라갔다라고 지난 뉴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회를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 골든타임이라서 우리 명지고등학교를 골든타임 토요일로 배치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중에 계속하고 오늘이 지금 10번째 설명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뉴스가 지난 주말에 나와갖고 지난 토요일에는 이 카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2027 대학은 면접으로 진짜를 가려낸다. 예를 들어 내신이 1.17등급, 1.33등급 가늠을 못 하겠잖아요. 둘 다 최상위권인 건 맞고 생기부는 매끈매끈하고 따라서 정말로 활동을 기획해서 했느냐 탐구 과정이 동기도 있고 오류도 해결했던 과정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 언어로 얘가 자기 것을 제대로 서사를 꿰뚫고 있는가 남이 대신 써준 느낌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서울대 50, 연세대 40, 고려대 시립대 외대 50%로 퍼센테이지를 다 늘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학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경쟁하는 그 수평 구도에 있는 대학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중앙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두 가지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열어놨었어요.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도 문이 두 개입니다. 학종전형에서. 첫 번째는 융합형 인재인데요. 학업 역량 아까 내신이었잖아요. 그걸 50%를 봤어요. 그리고 진로 역량을 30%를 봤으니까 저건 뭐냐면 일반계 고들을 위해 열어놓은 문이에요. 내신이 특목고 애들보다는 좋으니까 일반고 애들이. 그런데 탐구형 인재는 이름에서도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이 학업 역량은 40%밖에 안 보네요. 비교적. 그리고 진로 역량을 50을 때려버립니다. 누구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과학중점 고등학교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리고 과학고 아이들 과학고가 무슨 중앙대? 하겠지만 과학고 애들도 중앙대부터는 원서 씁니다. 갈지 아닐지는 지네가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 보고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부 안에 있는 내신과 진로 역량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뽑았고 일반계 아이들은 9등급 내신에서 봤을 때는 1.6에서 1.7등급 정도면 합격선이었고 과중은 한 2.3등급 정도 수준 과학고 애들은 내신이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3, 4등급 정도면 붙는 전형이었는데 이 전형이 사라진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줄고요. 신설이 생겼어요. 신설이 뭐냐면은 성장형 인재라는 이름의 신설 전형입니다.
일단 1차는 100% 서류로 뽑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류가 빵빵해야 되네, 활동도. 그런데 5배수나 뽑습니다. 원래는 한 3, 4배수를 뽑는 게 맞아요. 근데 5배수를 일단 다 뽑고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는, 다 들어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면접으로 갈라내겠대요. 그래서 면접으로 30%를 갈라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를 걸어버렸어요. 수능 최저 중앙대인데 고대도 아니잖아요. 3합 6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완전 빡세네요. 자, 이 수능 최저를 걸었던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그 뉘앙스를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수능 최저를 걸었다는 건 명지고를 타겟팅했다는 거예요. 일반고. 왜? 수능 최저를 걸면 과학고, 영재고 애들은 지원 못합니다. 걔네들은 수능을 못 봐요. 학업의 시간표나 이 학교의 프로그램에 수능 공부를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문으로 들어가라고 열어놓은 문들은 각 우수한 대학이 다 있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를 가져와라? 이것은 일반고 애들을 위해서 보통 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권 명지고의 학생이 3합 6을 맞췄다 그러면은 중앙대 아까 학종으로 보다 안정으로 지원하라 그랬잖아요. 안정으로. 그래서 위에 고대도 쓰고 연대도 쓰고 서강대도 쓰고 서울대도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고의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자사고 애들은 수능 잘 보잖아요. 이런 아이들 보고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전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중앙대가 특이해서 이렇게 전형을 신설했느냐? 경희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경희대도 기존에 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 르네상스라는 전형에서는 최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겼어요. 자, 일단 서류평가로 100% 하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이 경희대잖아요. 중앙대보다는 조금 약간 미치니까 중경외시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합 5를 가져오래요. 근데 경희대에 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잖아요. 의대 약대는 3합 4를 가져오래요. 3합 4. 자, 약대 의대에서는 3합 6도 아니라 3합 4입니다. 그러니까 111 2 이렇게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112 이렇게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 나오는 순간 나가리네. 1이 무조건 2개는 디폴트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의대가 남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죠. 생기부도 물론이지만 이런 기준인데 좀 재밌는 것은 내신을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서류평가니까. 서류 안에 내신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 내신에 아시다시피 1점 몇 등급이냐 2.3등급이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A, B, C, D 중학교 때처럼 성취도 평가도 같이 병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성적표에는. 근데 이 경희대는 숫자의 내신 등급은 안 보겠대요. 성취도만 내려요. 그러면 속내가 보이세요? 내신이 안 좋아도 돼, 들어와. 뽑아주고 싶어. 서류가 중요해? 그런데 최저 좀 맞춰와. 아, 머리 많이 썼네. 머리 많이 썼어. 얼마나 설계의 진심이었을까. 이렇게 경희대 입장에서는 우리랑 경쟁하는 대학들이 어떤 수를 쓰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설계를 짜야지 매력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건지를 고민한 끝에 이런 전형들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좋을 수 있는 일반고다 보니까 이 전형보다는 다른 전형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대 경희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4월 달에 각 대학들이 구체적인 발표를 해요. 이제 신설 전형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고 몇 퍼센트를 뽑을 건지 이런 얘기들도 구체적인 발표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대, 그리고 뭐 한양대, 그리고 이런 많은 대학들이 어떤 식의 발표를 할지의 이 흐름들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능 최저가 왜 중요한지 공감하시죠? 이러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이미 내신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1.33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수를 다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수를 다 쓰라는 것은 불법이나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내신을 대하는 방식과는 당연히 다를 거고 그리고 특히나 첫째 자녀이거나 아이가 하나인 경우들이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량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중학교 때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왜 저래?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라든가
그래갖고 학원 갔다 오면은 그냥 집에서 돌아버리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막 2시간씩 있고. 근데 원래 학원이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10시에 끝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시에 끝나면 시험 기간엔 집에 가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예. 보통은 이 학원 앞에 이제 차가 10시에 다 서 있어요, 여기. 10시 되면 여기가 굉장히 불야성입니다. 3월 달에 난리도 아니에요. 차도 다 못 세울 정도인데, 그럼 애를 태우고 스카를 가는 거예요. 거기 내려주면, 거기서 이제 12시 반, 1시, 뭐 이 정도까지는 나머지 공부를. 왜냐면 그날 하루 종일 진짜 공부 안 했잖아. 왜냐면 학교를 하루 종일 있다가, 4시 정도 끝나면 학원으로 바로 왔다가, 학원에서 이제 끝나면 10시 정도 되니까, 10시부터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된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시 정도 와서 바로 씻고 자서 아침에 또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루틴들이 반복이 돼서 쉽지는 않지만은 어찌됐건 여러 가지 낙들을 찾으면서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는 놀아야 된다, 학원 갔다 왔으면 쉬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거의 잼민이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그런 경우에 실감을 못한다면 분명히 언니 오빠가 있거나 자 외동이라도 엄마 아빠가 좀 남다른 관리를 하는 경우는 애가 이미 그 루틴을 다 몸에 장착을 한 애들이 분명히 있단다. 존재해요. 유니콘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진짜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세요, 학생들은. 두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3월을 열심히 보셔야죠. 3월 모고는 첫인상 같은 거니까 열심히 봐야 되는데, 육모는 서울시교육청은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로 넘어가서 구모와 신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모, 구모 모두가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중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약간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유, 중간고사가 더 중요하지, 기록에 남으니까 더 최선을 다해야지 이러는데, 마지막에 보는 신모 모의고사는 중요합니다.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내 새끼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그렇지가 않은지 이유가 없어요. 핑계도 없습니다. 그냥 신모 잘 봐야 돼요. 신모를 잘 보기 위해서는 구모에서 연습 담화를 잘 쳐야죠. 그리고 신모에서 딱 등급이 국어가 98%, 수학이 98%,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굳이 100점. 왜? 고1 거니까. 고1 건 다 쉽습니다, 영어는. 고2로 넘어가서 3학년이 되면 진짜 어렵지만 고1 영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받아줬다 그러면은 오, 좀 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잘 친다잉? 그럼 얘는 이제 완전 최상위권이고, 아까 앞에 도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되겠죠.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느낌이 어떠냐면, 와, 우리 딸내미 진짜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내미 진짜 갈아 넣었구나. 대단하다 너. 내 딸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너무 잘했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적표를 보면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엄마 뭐 하시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약간 진짜로. 그러니까 남다른 관리를 한 거죠. 애가 고1 마지막에 이 정도를 했다는 얘기는 애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스케줄 관리도 안 되고 중요도에 대한 인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책 읽는 명지고의 대입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수행평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도서와 연계해서 심화 탐구를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기재하는 란이 따로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진로 시간에 발표하는 것 잘 참여하셔야 되겠고, 탐구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지고는요, 그 도서관에 제가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가본 건 아니고 재작년인가 교장선생님이 저를 초대를 한번 하셨어요.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갑자기 이주와 어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갔습니다. 가고 도서관에 올라가서 이제 봤는데 시설이 너무 좋던데요. 그때는 막 공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초구나.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 초입니다. 그때 아마 공사가 지금 다 마쳐진 걸로 알고 있고, 시설이 거의 대학교 같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자율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칸막이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들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서관 가서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혼자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쉬는 시간에 갈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도 갈 수 있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책들이 되게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를 저희가 아이들 생기부 보니까 애들이 갈 때마다 이렇게 찍고 들어가잖아.
그게 몇 번을 찍었는지가 다 카운팅 된 게 생기부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서 자주 활동을 하시면 거기 있는 게, 근데 애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굳이 이제 이러면서 안 가기도 하는데 너무 좋던데요? 전망도 좋고 약간 고지대에 있잖아요, 또 명지구가. 자, 그리고 진로 시간 프리미엄 자습실 아까 말씀드린 요거 활용하시면 되겠고, 맞춤형 대입 전략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우리 명지 생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까 우리 명지고가 조금 내신에 특이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국사, 수학, 영어 좀 어렵다고 했고, 추가 프린트 같은 거 줄 때 아주 그냥 끼깔나게 야물딱지게 잘 챙겨가지고 선생님 의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신모. 신모는 뭐다? 엄마 아빠의 몫입니다. 정말 오버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리고 꼼꼼하게 우리 수행평가 잘 챙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독서랑 잘 연루를 시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그리고 이 모든 전반의 활동들, 생기부 활동들은요, 중간고사 끝난 직후에 딱 2주, 기말고사 끝난 직후에 2주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이 활동들이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중간기말 끝난 직후가 학생들이 어쩌면 조금 더 바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스카에서 막 더 밤을 새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실제로. 그때가 더 뭐 제출 기한이 딱 있다 보니까 빨리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피곤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드렸고요.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됐고, 여기